지금 이 영상을 밤에 보고 있다면 오늘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라. 오늘 하루도 맘쳤다.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유난히 선명해진다.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이 밤에는 모욕이 된다. 낮에는 고칠 수 있는 실수였던 일이 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된다. 낮에는 한 사람의 무관심이었던 것이 밤에는 세상 전체가 나를 버린 증거처럼 느껴진다. 그때 인간은 자신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왜 나는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밤의 반성은 언제나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다. 피곤한 정신이 만들어낸 어두운 해석일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의 첫 번째 조언은 단순하다. 잠이나 자라.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밤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일의 판단을 오늘의 피로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는 저녁과 밤에는 판단력이 느슨해지고 상상은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걱정이 실제보다 훨씬 어둡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크기가 변한 것이 아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정신의 상태가 변한 것이다.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시간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반성은 좋은 습관이다.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행동을 바꾸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는 반성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자신을 공격할 이유를 찾는다. 행동 하나를 고치는 대신 자신의 성격 전체를 결함으로 만든다. 한 번의 실수를 돌아보다가 몇 년 전의 실패까지 끌어내어 자신이 원래부터 잘못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린다. 피로한 정신은 판사와 피고를 동시에 만난다. 그리고 판결은 늘 자신에게 불리하다. 오늘 회의에서 말이 꼬였는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는가? 중요한 일을 미뤘는가? 그렇다면 내일 낮에 다시 보라. 잠을 자고 몸을 씻고 햇빛을 본 뒤에도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때 다루면 된다. 밤의 자기 혐오는 대단한 통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단순한 피로의 부산물이다. 사람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인다. 계획을 세우고 영상을 보고 책을 펼치고 내일의 인생을 설계한다. 쉬는 시간조차 성과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작동한다고 더 정확해지는 기계가 아니다. 칼은 오래 쓴다고 더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갈아야 한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오래 생각한다고 반드시 현명해지지 않는다. 멈추고 회복해야 한다. 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오늘의 감정과 내일의 판단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시간이다. 밤에 받은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마라. 사표를 쓰고 싶어도 그날 밤에는 쓰지 마라. 관계를 끝내겠다는 긴 문장을 보내지 마라. 인생 전체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일단 메모만 해두고 아침까지 기다려라. 많은 문제는 해결되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회복되어서 제 크기로 보이는 것이다. 잠을 잔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망친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지도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잠의 역할은 더 소박하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행복해지려고 잠들 필요는 없다. 더 나빠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 잠들면 된다. 오늘의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된다. 다만 오늘 밤의 피로를 인생의 최종 판결문으로 만들지는 마라.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날이 있다. 사진 속 얼굴도 싫고 말투도 싫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하루가 혐오스럽다. 그런 날에는 자신을 더 깊이 파헤치지 마라.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 항상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지친 몸이 보내는 거친 신호일 수도 있다. 먹지 못했다면 먹어라. 쉬지 못했다면 쉬어라. 잠을 못 잤다면 자라. 인간은 영혼만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다. 몸의 상태는 생각의 색깔을 바꾼다.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일의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라. 오늘 할 일은 하루를 끝내는 것이다. 내일 할 일은 그때의 몸과 정신으로 다시 보는 것이다.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고, 고칠 일이 있으면 고치고, 떠나야 할 관계라면 떠날 이유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오늘 밤의 피로를 인생의 진실로 착각하지 마라. 아침은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하나의 장면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밤에는 내가 문제 안에 갇힌다. 아침에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결정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지 아는 사람이다. 삶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결심은 피곤한 날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질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걷고 먹고 일하고 잠드는 것. 이런 행동은 화려하지 않다. 타인에게 자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오래 지배된다. 좋은 습관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대신 내가 무너지는 범위를 줄여준다. 생활에 정답은 없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규칙적인 하루에서 안정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극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남의 규칙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성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이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인내다. 남들도 새벽까지 일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매일 술을 마신다고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생활을 따라하는 것은 성장보다 자해에 가깝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람을 더 만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내 마음을 확인하려 한다. 물론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생각은 걸으면서 스스로 가라앉혀야 한다. 산책은 문제를 없애지 않는다. 다만 문제와 나 사이에 움직이는 거리를 만든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돈다. 걸으면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가고 정신도 조금씩 그 뒤를 따른다. 산책할 때 굳이 동행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고뇌 하나만 데리고 걸어도 충분하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억지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한 바퀴 걷는 동안 그대로 두어라. 생각은 책상에 앉혀놓고 신문할 때보다
길 위에 풀어놓았을 때 더 솔직해진다. 사람은 외로울 때 아무나 붙잡는다.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보다 지금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피로를 얻는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덮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불안하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의미 없는 영상을 틀고 아무에게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소음을 조금 견디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난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외로움을 관계로 치료하지 않는다. 어떤 외로움은 고독을 통해서만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으려 한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행복은 목표로 삼는 순간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오늘도 행복한가? 충분히 즐거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행복은 경험이 아니라 점수가 된다. 그래서 삶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한다. 행복을 극대화하려 하지 말고 불필요한 불행을 줄여라. 쓸데없는 비교를 줄이고 과도한 욕망을 줄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줄이고 피곤한 밤에 자기 심판을 줄여라. 인생이 대단히 행복해지지 않아도 된다. 오늘을 망치는 습관 하나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가벼워진다. 남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결과만 본다. 잘된 사진, 좋은 직장, 넓은 집, 즐거운 여행만 본다. 그 뒤에 있는 불안과 빚과 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삶은 과정 전체로 본다. 실패한 아침, 망친 대화, 불안한 밤, 미뤄둔 일까지 모두 기억한다. 한쪽은 편집된 장면이고 다른 한쪽은 생중계다. 그 둘을 비교하면 누구라도 자신을 초라하게 느낀다. 비교가 괴롭다면 더 열심히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길로 옮겨가야 한다는 뜻일 수 있다. 남보다 빠른 사람이 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라. 남의 박수는 잠깐이지만 자신의 생활이 주는 안정은 오래 남는다. 인간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오래 붙잡힌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도 아직 없는 하나를 바라보며 불행해진다. 욕망은 채우면 끝나는 그릇이 아니다. 채울수록 더 큰 그릇을 요구한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첫 단계는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지 정하는 일이다. 더 높은 지위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수입.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함부로 소모되지 않는 관계. 더 자극적인 하루가 아니라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 하루.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자유는 아니다.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자유다. 실수 뒤에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그 이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자기 처벌일 수 있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계속 그 장면을 재생하면 과거의 불행에 현재의 고통을 하나 더 얹게 된다. 실수는 이미 한 번 일어났다. 그것을 매일 다시 겪는다고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했다면 인정하라. 필요한 사과를 하라. 배울 것을 배워라. 그리고 책장을 덮어라. 자기 자신을 계속 때리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힌 사람일 수 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우습게 보이지는 않았을까?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 타인의 평가는 거울이지만
정확한 거울은 아니다. 보는 사람의 기분과 이해력과 편견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왜곡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고치려 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모든 오해를 풀려고 하며 한 사람의 불만에도 인생 전체를 수정하려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 할 행동과 타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구분하라. 평판을 관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을 망치지 않는 일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가 결국 나를 만든다. 이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자. 오늘 밤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라. 당신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닐 수 있다. 몸이 지쳤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상상이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지금 느끼는 절망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인생 전체의 진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늘은 해결보다 중단이 필요하다. 반성보다 휴식이 필요하다. 거대한 결심보다 내일 아침까지 자신을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잠을 자라. 내일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일의 내가 그것을 바라볼 기회를 남겨두어라. 내일 아침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고쳐야 할 관계가 있고 책임져야 할 실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 피로가 내린 판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불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늘의 나에게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마라. 잠이나 자라. 당신의 인생이 이미 좋아서가 아니다. 아직 판단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와 밤의 판단, 수면과 정신의 휴식에 관한 논의를 참고했으며 지친 현대인이 자신의 불행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지 않도록 오늘의 생활 문제에 맞게 재구성한 해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